안녕하세요. 조희정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제가 올해로 50대 중반이 이제 넘어갔어요. 이제 드디어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아이들이 지금 이제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슬슬 시집장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고민 상담을 좀 했어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딸이 몇 년 동안 사귀어온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한 3년 전에 이제 그 변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로펌에 취직을 했대요. 그럼 딸은 뭐를 했냐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계속 했는데, 공무원 시험에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공무원 시험 포기하고 취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취직을 하니까 남자친구가 그래 너도 이제 시험도 다 끝났고 하니까 우리 이제 결혼해야지. 그래서 시댁에 인사를 갔다는 거죠. 근데 인사를 갔는데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 태도가 너무나 싸한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쟤는 네가 그렇게 좋은가 봐. 좋은 자리 다 뿌리치고 결혼은 꼭 네하고만 한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때요? 분위기 진짜 싸하죠. 이 얘기를 듣고 또 돌아와서 딸이 울고 불고 했다는 거죠. 자, 그걸 쳐다보는 제 친구는 정말 마음이 아팠겠죠. 아이고. 근데 말리자니 딸이 일단 나이가 좀 들었고, 그리고 사실 변호사 사위하고 또 그 집안도 괜찮대요. 그래서 이게 결혼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그 얘기 들으니까 느낌이 매우 싸하죠. 저도 참 싸했습니다. 시부모님 때문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 상담을 왔던 젊은 여자분들한테 제가 종종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결혼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딸이 하는 거니까 그 딸의 결론을 말려야 된다,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말아라. 근데 제가 여기서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딸한테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연애는 남친하고 하지만 결혼은 시부모님 아들하고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결혼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거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충돌이 있을 거다. 그 충돌은 왜 일어나죠? 시댁에서 요구가 있으니까요. 혼수, 예단, 좀 심하면 열쇠 3개 이런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떡할 거냐?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받아줄 수 있는 수준이면 받아주되, 다만 그것이 너무 과하다. 내 능력은 2개밖에 안 되는데 10개를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라. 그 이유는 요즘에 결혼이 한번 해서 끝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예전보다 확률이 많이 낮아요. 결혼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비용, 심지어 수억대를 들였는데 그 결혼이 1, 2년도 못 가서 깨져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투자 하지 말아라 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혼수 요구 단계는 무사히 넘겼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괜찮냐? No. 자, 시부모님의 간섭, 잔소리, 노골적이든 아니면은 은밀하든 간에 무시와 모욕이 예상된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시부모는 빚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빚쟁이, 나의 채권자. 내가 언제 빚을 졌어? 자, 시부모 입장에선 내가 30년 가까이 잘 만들어 놓은 나의 작품, 아들을 어느 순간 홀랑 뺏어갔네? 그러니까 시부모 입장에서는 뭘 요구하게 돼 있어요? 네가 아들 뺏어간 값을 내놔. 빚쟁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느냐. 제가 사건 하면서 보니까 일단 벨 안 누르고요. 연락도 없이 와가지고 비밀번호 띠디디디디 그리고 착 들어와가지고 냉장고 쫙 검사하고 옷장 쫙 검사하면서, 너 왜 새 옷을 샀니? 내 아들 돈 가지고. 너 오늘 아침에 내 아들 반찬 뭐 해 먹었니? 부부싸움 하면 바로 띠릭 전화해가지고 너 뭐 때문에 내 아들 괴롭혔다며. 자, 이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알아둬라. 그러면 무서운 시부모로부터 내 남편이 나를 지켜줄 거냐? 그거는 안 될 것이다. 그냥 모른 척 방관하는 그 정도 수준이 가장 나은 걸 거고, 내 편을 들어서 자기 부모한테 공격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기대하기 어렵다. 매우 매우 기대하기 어렵다. 이게 요즘 집을 마련하는 비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요.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독립할 수가 없어요. 결국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부모로부터 과감하게 독립해서 그러지 마세요.
하고 자기 아내를 보호할 수가 없게 된다. 제가 이혼 상담 해보면요, 이 자녀들이 부모한테 이 예속되는 정도가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형편이 나은 집일수록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도 좀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이렇게 되면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시댁에 지원을 해주면 좋을까? 저는 그게요, 함정이라고 생각해요. 지원을 받는 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무슨 대가가 있을까요? 심신으로 봉사해야 되는 대가가 따릅니다. 몸으로는 가서 시부모님 봉양하고 정신적으로는 또 가서 예속이 돼야 돼요. 말 잘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고분고분 따라야 되고, 자, 그런 대가가 따릅니다. 그 정리해보면 결혼 준비 단계가 힘들 거고, 결혼하게 되면 시부모로부터 상당한 냉대를 받을 것이 예상이 되고, 남편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결혼이 될 거라고 딸한테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판단은 네가 해라. 그러면 결혼하지 말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훌륭한 가정을 이룩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에요. 첫 번째, 인내심이 강해야 된다. 잘 참아야 돼요. 앞으로 많이 힘들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필요할 경우에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건 참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남녀 평등 교육을 받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만약 저희 딸이 이런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참 고민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어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